안녕하세요. 이지 리딩입니다. 지난 시간 유성생식과 유전자의 정의에 이어 오늘은 유전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유전자가 염색체의 일부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얼마나 큰 일부인가, 즉 두루마리 테이프의 얼마만큼을 차지하는 부분인가 하는 것이다. 두루마리 테이프에 적혀있는 인접한 암호 문자의 서열을 생각해보자. 이 서열을 유전 단위라고 부르자. 그것은 한 시스트론 내 겨우 10문자로 된 서열일 수도 있고 8개의 시스트론에 해당하는 서열일 수도 있으며 시스트론의 중간쯤에 끼어있는 서열일 수도 있다. 그것은 다른 유전 단위와 겹칠 것이다. 보다 작은 유전 단위를 포함하고 보다 큰 유전 단위의 일부가 되기도 할 것이다. 현재 논의의 목적에서 길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컫는 유전 단위는 이것이다. 그것은 단지 염색체상의 일정한 구간일 뿐이고 물리적으로 나머지 염색체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제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자. 유전 단위는 짧으면 짧을수록 더 오래 살 것이다. 특히 교차에 의해 쪼개질 확률이 적을 것이다. 감수 분열로 정자나 난자가 만들어질 때마다 한 염색체당 평균 1회 교차가 일어나며 그 교차가 염색체의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염색체 길이의 절반에 이르는 대단히 큰 유전 단위를 생각하면 그 단위가 1회 감수 분열에서 쪼개질 확률은 50%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 단위가 염색체 길이의 1%밖에 안 된다면 1회 감수 분열에서 절단될 확률이 1%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그 단위가 자손의 몸에 담겨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남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의 시스트론은 염색체 길이의 1%보다도 훨씬 작을 것이다. 인접한 시스트론 몇 개로 이루어진 시스트론 군도 교차 때문에 해체되기 전까지 수세대에 걸쳐 살아남을 수 있다. 유전 단위의 평균 수명은 편의상 세대수로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다시 횟수로 환산할 수도 있다. 만약 하나의 염색체 전체를 유전 단위로 가정하면 그것은 한 세대밖에 이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8A번 염색체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것은 당신이 수태되기 직전에 당신 아버지의 정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그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감수 분열의 혼합 과정에서 생겨났다. 즉, 당신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로부터 온 염색체 일부분을 모아 만들어진 것이다. 그 염색체는 모두 특정한 한 개의 정자 내에 들어있었고 유일한 존재였다. 그 정자는 수백만의 거대한 함대를 이루는 작은 배들 가운데 한 척이었고 배들은 일제히 당신의 어머니 쪽을 향해 전진했다. 이 특별한 정자는 당신 어머니의 난자 중 하나에 닻을 내린 유일한 배였다. 이것이 당신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다. 우리가 고찰하는 유전 단위, 즉 당신의 8A번 염색체는
당신의 나머지 모든 유전 물질과 함께 자기 복제를 시작했다. 지금 그것은 복제된 형태로 당신의 몸 곳곳에 존재한다. 그러나 당신이 자식을 만들 차례가 되면 이 염색체는 당신이 난자 또는 정자를 만들 때 파괴될 것이다. 그 일부는 당신 어머니 쪽의 8B번 염색체의 일부와 교환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생식세포에서 새로운 8번 염색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은 예전의 염색체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아주 다르고 아주 유일하다. 염색체의 수명은 한 세대다. 더욱 작은 유전 단위, 예컨대 당신의 8A번 염색체 길이의 100분의 1 길이인 유전 단위의 수명은 어떨까? 이 단위 역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지만 처음부터 당신의 아버지 속에서 모아진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전의 추론을 적용해 보면 당신 아버지가 부모 중 한 사람에게서 그 유전 단위를 그대로 물려받았을 확률이 99%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 유전 단위가 아버지의 어머니, 즉 당신의 친할머니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보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친할머니가 자신의 부모 중 한 사람으로부터 그 단위를 그대로 물려받았을 확률 역시 99%다. 이렇게 작은 유전 단위의 선조를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최초의 창조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유전 단위는 어느 단계에선가 당신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의 정소 또는 난소 내에서 창조된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내가 창조라는 말을 쓰는 것은 다소 특수한 의미에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 단위를 구성하는 더 작은 소 단위는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봐야 한다. 우리의 유전 단위가 어느 시점인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소 단위의 특정한 배열이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 창조 시기는 예컨대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정도로 아주 최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주 작은 단위를 생각하면 그것은 좀 더 먼 조상, 즉 원숭이와 닮은 인간 이전의 조상에서 최초로 조립되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당신 몸 안의 작은 유전 단위는 그만큼 먼 미래까지 그대로 살아남아 당신의 먼 후대에까지 전해질지도 모른다. 어떤 개체의 자손은 하나의 계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도 기억하자. 당신의 8A번 염색체의 그 짧은 일부분을 창조한 것이 당신의 조상 중 누구든 간에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당신 외에도 다른 자손이 많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유전 단위 중 하나는 당신의 육촌 형제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내게 있을 수도, 영국 수상에게 있을 수도, 당신이 키우는 개에게 있을 수도 있다. 아주 옛날로 되돌아가면 우리는 다 조상이 같기 때문이다. 또 한 동일한 작은 단위는 우연히 독립적으로 여러 번 조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위가 작다면 이런 우연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하나의 염색체가 완전히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없다. 유전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다른 개체도 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사본 형태로 이 세상에 여러 번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새 유전 단위가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방법은 전부터 존재하던 소 단위가 교차를 통해 모이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점돌연변이라는 것이다. 점돌연변이는 마치 어떤 책에 오자가 단 하나 있는 것과 같은 오류다. 그것은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유전 단위가 길면 길수록 그중 어느 곳엔가 나타나는 돌연변이로 그 유전자 단위가 변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드문 종류의 오류 또는 돌연변이에는 역위가 있다. 염색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가 거꾸로 된 방향으로 다시 붙는 것이다. 앞에서처럼 설계도의 비유를 들자면 역위가 발생하면 페이지 번호를 다시 매겨야 한다. 때로는 염색체의 일부가 단순히 거꾸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염색체의 엉뚱한 부분에 붙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른 염색체에 붙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한 권에서 다른 권으로 페이지 뭉치를 옮기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오류가 해롭기는 하지만 중요한 이유는 때때로 이로 인해 유전 물질 조각들이 가까이 연관되어 함께 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쪽이 모두 존재할 때만 이로운 효과를 내는 두 개의 시스트론은 아마도 역위에 의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자연선택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새로운 유전 단위를 선호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유전 단위는 미래의 개체군 내에 퍼질 것이다. 유전자 복합체가 여러 해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폭 재조립되고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